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 후 월간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 시사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중 무역과 브렉시트, 연방정부 부채 한도 도달 등을 언급하며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 린치의 수석 전략가는 이제 시장의 질문은 인하폭이 25bp냐 50bp냐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CB가 약한 물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신규 부양책을 도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ECB는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현재 마이너스인 예금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재개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ECB 위원들은 유로존 경제의 부담과 향후 물가 기대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펙 비회원국들이 내년에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 24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펙은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노르웨이, 브라질 등의 개발 프로젝트로 비회원국의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내년에 세계 전체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며 올해보다 130만 배럴 줄어든 하루 평균 2,930만 배럴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측에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것을 직접 강조했습니다. 그는 트위터에서 중국이 미국의 농가에서 농산물을 사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다며 압박했습니다. 양국은 농산물 구매 약속 여부를 두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왕 마스터와 함께 헤드라인 뉴스 하나씩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자, 하원과 상원에서의 증언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지표 모두 호조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를 한 건데, 자, 이에 대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수석 전략가가 이제 시장의 질문과 관심은 25bp 내리느냐, 50bp 내리느냐에 대한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거의 사실 일주일 전부터 해영 마스터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던 부분이잖아요. 25bp 내리냐, 50bp 내리냐 이 부분에 이제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오고 계시는데 이 부분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앵커님이 다 해주셨네요. 네. 말씀하시죠. 할 말을 없게 만드시는데, 자, 일단은 제롬 파월 전전일 나왔던 내용 원고 다시 한번 읊어보면은 지표 확인 후 그에 맞게끔 대응하겠다 이 전략. 그리고 지표 다음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어떻게 보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죠. 제가 언급드린 점은 뭐냐면은 1.9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1.8 수치값이 좀 나오면은 0.5%가 힘이 굉장히 실어지는 입장 자체인데, 파월 증언 전부터 이제 2.1% 나왔다는 거는 오히려 0.25%로 이제 확실시 되는 상황이죠. 상황 자체가.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6번이나 사용했다는 거는 사실 이제 시장에 대한 불안정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금리는 인하하겠다 이 부분이지만은 명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대비해서 표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제는 이제 원고와는 다르게 강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원고와는 다르게, 전날 나왔던 원고와는 다르게 저인풀이 유지될 것이다, 앞으로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수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론이라든가 투자자들이 내놓고 있는 입장 자체는 7월 0.25% 그리고 9월 0.25% 포함해갖고 연내 0.5bp 0.5bp가 아니죠. 0.5%에 대한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수석 전략가가 내놓은 질문 자체가 있는데, 25bp냐 50bp냐 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쏠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이제 앵커님이랑 계속 얘기를 나눴었죠.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럼요. 한 주 내내 얘기해갖고 네, 사실 이제 네.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지금 증언 전부터 제가 항상 얘기를 꺼냈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얘기를 꺼냈을 텐데, 금리 인하는 사실상 이제 6월 FOMC 회의 때문에 단행이 가능한 상황이다.
근데 0.5%냐 0.25%냐 내리는 거에 대해서 증언 내용으로 결정 구간이 확정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나온 뉴스예요. 이게 이제 사실 이게 1번 헤드라인 자체가 오늘 나온 뉴스인데 우리는 사실 이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네. 내용을 꺼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수는 지금 시청자분들 좀 얘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지금은 25bp예요. 25bp입니다. 상황 자체가. 어제 여러분들 다 이제 지표 확인했잖아요. 25bp입니다. 예. 전혀 이제 강한 멘트라든가 추가적인 이게 없고요. 어떻게 보면 다수의 투자자 의견에서 25bp로 거의 확정적으로 결론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지금 확률 자체도 이제 80% 이상이 육박하는 여건 자체가 여러분 분석입니다. 80% 이상이 어떻게 보면 25bp로 결정을 지금 내린 구간이고 크게 변화하는 폭 자체를 가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달 말이죠. 7월 31일 그리고 이제 8월 1일로 넘어가는 새벽 시간대 FOMC 회의가 열립니다. 회의가 열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이때 가갖고 야 이거 이번에 금리 인하하냐 안 하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지금 어제 파월의 증언으로 25bp로 거의 가능성이 쏠려 있는 여건이고 이게 큰 변화에 대한 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달러 차트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릴 건데 외인이 뷰할 때 달러 차트 자세히 보고요. 지금 이번 헤드라인이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달러 인덱스라든가 골드 유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 이제 7월 지나고 FOMC 회의가 열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반영될 내용 자체는 이번 헤드라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부분 설명드리면서 1번 헤드라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ECB의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서 현재 마이너스 0.4%인 예금 금리를 인하하거나 혹은 또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시사를 했는데요.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유로존 경제의 부담이 되고 또 향후에 물가에 대한 기대가 하락한 점, 이런 점들을 좀 우려를 했습니다. 역시 근데 또 해왕 마스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ECB가 연준보다 좀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것 같죠? 그죠. 이제 완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진행을 하냐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데 네. 금리 인하 말고도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채권 매입을 한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정말 센 멘트예요, 여러분들. 네, 사실 네. 저는 ECB 내용 자체가 정말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제가 설명을 또 드리겠지만은 이제 ECB에서 국채를 사들이겠죠. 이제 여기서 사들이는 채권 자체는 딱 두 가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로존에 있는 국채 그리고 회사채. 근데 네. 원래 이제 10년 동안 이어졌던 어떻게 보면 5년 이상 이어졌던 채권 매입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회사채가 대다수를 띄었어요. 미국 또한 어떻게 보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가 끝난 지 꽤 됐죠. 끝난 지 꽤 됐습니다. 한 2012년에 끝났는데 2014년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2014년에 끝났는데 그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 MBS 채권에 대해서 매입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게 채권 매입 프로그램 자체가요. 그 시장의 상황에 따라 어떤 채권을 매입하는지 종류가 다양해요. 하지만 이거 시사하는 내용 자체는요. 그만큼 경제 여건이 안 좋다. 이 부분이 팩트입니다. 경제 여건이 참 진짜 전망이 너무 안 좋구나. 이 부분을 시사하는 부분이고 향후 이 어떻게 보면 QE 프로그램이죠. 지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QE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표현을. QE 프로그램 자체를 진행한다는 거는 달러 강세의 요인이에요. 금리 인하보다 더 셉니다. 근데 얘는 금리 인하도 하고 채권 매입도 하겠다. 이런 내용 자체를 꺼내다 보니까 강세가 달러가 나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너무 표현이 돼요. 사실. 그렇죠. 이제 지지에 대한 이탈 단가라든가 그 부분이 아니라 이제 채널에 대한 재형성으로 박스 랠리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누른다. 근데 지금 FOMC에서 사실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추가적으로 보내드리자면은 미국이 지금 중국이랑 미중 무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자체가 금리 인하를 하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한테 유리하게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 그렇죠. 근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하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달러가 강세 올라오는 거 조금 짓누르려고 하는 행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사하고 싶은 거는. QE 프로그램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 쪽도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한다면은 완전 달러가 초강세가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상황이. 그러면은 예시로 좀 드릴게요. 차트 한번 봐도 될까요? 자, 달러 인덱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QE 프로그램 종료한다고 해서 나왔던 추세 자체가 이거였어요, 사실.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예, 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E 프로그램을 종료한다고 시사했을 때 나왔던 차트가요. 지금 보라색 네모칸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근데 QE 프로그램 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다시 그 자리 이제 원위치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달러가 초강세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 내에서 이렇게 짓누르는 거밖에 안 돼요. 미국의 FOMC의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라는 것 자체는. 그럼 이 박스권 채널 이 가능성이 가장 여건이 큰데 이 부분은 좀 이따 자세히 좀 해석을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QE 프로그램의 위력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번 헤드라인 보면 신규 부양책. 자, 네.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재개할 준비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22회에서. 우리 22는 2019년 예로 하겠습니다. 완전한 예시입니다. 네. 10월부터 9월부터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단행하도록 하겠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런 언급 자체가 있어버리면요. 이런 상방에 대한 슈팅 자체가 나올 여건 자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왼쪽 차트에서 슈팅이 나왔던 거는 미국 채권 매입 프로그램의 종료를 알린 거고 오른쪽은요. ECB 테이퍼링에 대해서 종료를 알린 거예요. 종료니까 달러가 미국의 종료니까 달러가 강세가 펼쳐지는 거고 유로의 종료니까 달러가 약세가 펼쳐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22에서 다시 하게 된다면요. 달러의 강세 조건에 해당되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 눌렸던 거에 대해서 다시 이제 매꿈 현상 자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하라는 전제 조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이 초강세를 나타낼 수 있는 여건 자체를 짓누르는 거예요. 짓누르는 거. 야, 천천히 올라와 하면서 그냥 박스 랠리로 갈 수 있게끔 막 이렇게 유도하는 성향 자체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트럼프는 사실요, 제 개인적인 입장인데 이제 미중 무역을 신경 쓴다면 그렇게 큰 고민거리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둘 다 양적 완화를 시도한다는 어떤 제스처가 있었을 때 증시는 강세를 띌 수 있는 엄청난 조건 자체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압박을 세게 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트럼프가. 만약 경제적인 여건으로 제 주관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이전만큼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라고 했었던 FOMC에 대한 회유라든가 전략 자체를 좀 중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 ECB 자체도 어떻게 보면 다시 양적 완화를 시도하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상승 조건 자체를 굉장히 만족하는 여건 자체가 펼쳐지는 거죠. 다만 추가적으로 달러가 좀 약세가 펼쳐지면 관세에서 유리한 어떻게 보면 입장을 취할 수 있는데 이건 정치적인 성향상 제가 좀 느낀 부분은 뭐냐면은 트럼프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 전략적으로 대선을 위한 여건이지 미중 무역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는 입장 자체를 계속 표현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파월에 대한 압박 자체는 크게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사실 미증시에 대한 랠리 자체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되 어떻게 보면 그 단간의 평가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이 차이고 시황 자체가 어떤 게 두드러지냐에 따라서 매수에 대한 뷰, 매도에 대한 뷰가 반복적인 형태로 상승 랠리로 이어갈 만한 여건 자체가 이어진다는 것만 좀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경제라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라는 게 지금 정책상 지금 어떤 수준에 좀 흐르고 있고 얘네가 지금 내놓은 의도 자체를 파악하고 왜 얘네가 이렇게 갈까? 왜 얘네가 이렇게 갈까? 자, 이렇게 가는 어떤 정책 자체를 꺼내면 시장에 대한 방향성 어떻게 시사가 될까? 이걸 보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재미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사실 이제 소통을 좀 해봤는데 네. 이제 조금씩 재미를 뉴스 보는 재미를 붙이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실전이잖아요. 그렇죠. 이론적인 책에서 네, 네. 보는 거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인하하면은
그죠. 현금이 어떻게 유용이 되고 이런 책에서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거는 사실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보던 내용 자체가 왜 그런 상황 자체가 도입이 되는지, 왜 이런 여건 자체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데일리 뉴스를 매일 보시고 이거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가하시면은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회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하면서도 그날의 뉴스를 잘 확인하기가 어렵고 뉴스를 보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진심입니까? 진심이죠. 아, 그러면은 저로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 뭐 외신도 잘 보시니까 뭐 평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자화자찬 아닌가요, 저희? 좀 앞으로도, 그만해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정확한 네.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저희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펙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내년 오펙 비회원 국가들이 생산하는 원유가 하루 240배럴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펙의 월간 석유 시장 보고서에서 미국과 노르웨이, 브라질, 호주 등의 개발 프로젝트로 공급량이 크게 늘 것이다라고 예보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 내년도 하루 수요는 올해와 같은 140만 배럴이 될 것이고 또 세계 전체 수요 증가가 둔화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국제 유가에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미증시의 조금 상승 랠리로 인해서 유가 포인트 자체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대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단가 자체가. 네, 네. 뭐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차트 보면서 사실 지금 오펙 뉴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지금 시장에 대한 반영 자체가 미증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재고로 유가가 많이 움직이는 형국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지금 나온 내용 자체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펙은 월간 석유 시장에서 노르웨이, 브라질 개발 프로젝트로 비회원국의 공급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지만은 전일 제가 항상 제공드린 뉴스 자체는 이제 미중 무역이랑 연동성 자체를 더 측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더 심하대요. 지금 오펙에서 생산하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어떤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 방향을 틀 만한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오펙에서 감산에 대해서 안 하겠다 이런 시황이 아니라면은 큰 변화를 이루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산유량이 240만 배럴이라는 내용 자체는 매도에 대한 뷰지만은 지금 당장 드러날 수 있는 뷰는 아니다.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보면 미증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 국면이 들어갔을 때 유가도 한 차례 내려갈 수 있는 국면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또 뭐 미 증시에 대한 이야기, 오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저희 유튜브 시청자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박종희